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2025 한국시장 도가니 속 생존과 기회, 이 보고서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내년 한국시장 이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보고서 제목처럼 정말 도가니 속 상황이죠. 안으로는 이 개혁 동력이 강하고 밖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고요. 이 두 힘이 막 부딪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새로운 정치 환경 또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기회랑 위험 요인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거죠. 네, 그 긴장 관계를 이해하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럼 저기 외부 요인부터 볼까요? 글로벌 지정학적 경랑. 중국 리스크가 심상치 않아 보이던데요. 아, 네. 보고서에서는 시진핑 이후에 혹시 모를 권력 공백 가능성, 이런 내부 불안정성까지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엔 어떤 의미죠? 가장 큰 건 역시 예측 불가능성이죠. 이게 확 커진다는 거고요. 정말 만약에 대만의 해협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고서는 한국 GDP가 무려 23%나 줄 수 있다고 봐요. 23%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그냥 마비된다고 봐야 하고요. 물론 미국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 때문에 조선업 같은 데는 수주가 늘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핵심 중간재를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서 그건 계속 위험 요소인 거죠. 23% 정말 상상하기 어렵네요. 중동 불안도 문제잖아요. 이스라엘, 이란 분쟁 시나리오별로 유가 전망 내놓은 게 인상 깊었어요. 네, 그것도 심각하죠. 제한적인 충돌만 있어도 배럴당 95달러, 영내 확전이면 120달러, 전면전이면 150달러 이상까지 본다는 거니까요. 150달러.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부분 수입타잖아요. 이건 정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유가 뛰면 바로 물가 오르고 잘못하면 경기 침체랑 물가 상승이 같이 오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려는 새 정부 경제정책에도 제약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인플레이션 잡기도 바쁠 테니까요. 북미 관계도 변수고요. 트럼프 2기가 만약 들어서면 그 톱다운 외교 다시 하면서 주한미군 지위 같은 민감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가능성이 있죠. 시장은 아마 양분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관련주, 이런 대북 테마주들이 잠깐 들썩일 수는 있겠죠. 북미 대화 기대감 같은 걸로요. 근데 그건 좀 투기적이고. 그렇죠. 변동성이 너무 크죠. 오히려 구조적인 변화는 방산주 쪽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역설적인 건데 주한미군 지위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주국방 필요성을 키우는 거니까요. 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KAI,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한테는 장기적으로 성장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논리예요. 와, 진짜 외부 환경이 살얼음판이네요. 그럼 이제 내부 요인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이재명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노력, 이게 눈에 띄던데요. 네, 한국 기업들 저평가 문제가 워낙 오래됐으니까요. 핵심은 낮은 수익성, 또 낮은 기업 가치 평가죠. 보고서 보면 우리나라 기업 평균 ROE, 그러니까 자기자본 이익률이 지난 10년간 8% 수준이었어요. 미국은 14.9%인데 말이죠. 거의 절반이에요. PBR도 계속 1배 근처구나. 맞아요. 자산은 있는데 주가는 낮은 것. 이걸 풀려고 상법 개정 카드를 꺼내는 건데 특히 이사의 충실의 의무 대상에 주주를 넣으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되면 이사들이 회사뿐 아니라 주주 이익도 더 챙겨야 하니까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같은 주주 환원이 늘고 지배구조도 좋아질 수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4천, 5천 간다. 이런 논리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렇죠. 물론 재계 반발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게 기업들의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결국 시장 전체의 재평가를 이끌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거죠. 보고서는 그래서 초기 수혜주로 지주회사나 증권사를 꼽기도 하고요. 다른 한 축은 신성장 동력 육성, AI 산업에 100조 투자, AI 고속도로 구축, 계획들이 아주 야심차던데요. 네, AI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죠. HBM 강자인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물론이고요. AI 데이터 센터에 전력 공급할 인프라 기업들, 예를 들어 LS 일렉트릭 같은 곳, 또 자동화 로봇, 두산 로보틱스 같은 곳까지 관련 산업 전반에 기회가 퍼질 걸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AI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에너지 믹스 전환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R200, 그러니까 신재생 100%만 고집하기보다는 원전까지 포함하는 CF100, 무탄소 100%로 갈 수 있다. 네, 그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렇게 되면 원전 관련 기업들, 두산 에너빌리티나 우진 같은 곳도 기존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한화솔루션 같은 곳도 다 기회가 생기는 거죠. K배터리 지원 강화나 지역화폐, CBDC 같은 핀테크 육성도 있고요. 네, 그런 정책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 정말 정리해보니 2025년 한국 시장은 그야말로 도관이네요. 안에서는 밸류업 시도 같은 개혁 에너지가 있고 밖에서는 지정학적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도 코어 위성 전략 같은 걸 제안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지배구조 개선 수혜주나 방산주처럼 좀 구조적인 변화의 중심축을 코어로 잡고 AI나 에너지 믹스 같은 테마주를 위성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외부 충격 대비해서 위험 관리, 해칭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네, 오늘 분석 덕분에 이 복잡하게 얽힌 시장 상황을 조금 더 명료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클 걸로 예상되는 환경에서 예전처럼 그냥 시장 흐름 따라서 수동적으로 가는 방식이 계속 유효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좀 더 능동적으로 길을 찾아야 하는 시대가 온 걸까요? 앞으로 시장을 헤쳐나가기 위해 당신은 어떤 점에 가장 주목하시겠습니까?